14년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고요. 주로 하는 일은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오는 편이고요.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이제 불안, 우울이랑 불안이 가장 많이 오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학교 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심해져서 좀 가슴이 쪼이거나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좀 더 이상 좀 너무 힘들어서 일을 잠시 휴직하고 온 상태로 기도 하고. 왜 요즘에 청년들이 많은 이런 상담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냥 저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딱딱딱 가면 되는데 이제 20살부터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각자만의 또 자기만의 특성과 방향, 속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주변에서 갖고 있는 좀 안정성이라든지 기준들,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또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데도 이게 맞나? 이 정도 해도 되나? 그런 불안감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만은 또 소진이 되고 만족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좀 쉬지는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불안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직장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정신건강 전문이다 보니 좀 우울, 불안증으로 인해서 휴직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직장 내에서 적응이라든지 또 관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MZ들이 갖고 있는 또 직장 안에서의 이제 세대 간의 갈등에서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업무적인 특성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 가라 해서 왔는데 막상 해보니 적성이 안 맞고 적응이 너무 힘든데 다른 걸 하자니 뭘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로적인 부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한쪽으로 많이 오는 게 고립 부분. 이제 은둔 고립 청년들도 한 분, 두 분씩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격증 준비하고 뭐 공무원이라든지 시험 고시 준비했는데 시간이 거듭거듭 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친구들은 이제 취업하고 연애하고 막 하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근데 아직은 청년들도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적인 부분에서 고민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립하면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은둔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살펴보고 상담해보면은 사실 고립이라는 게 사회적인 고립. 회사는 다녀요. 저희 내담자들도 그래요. 병원에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관계는 안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자기 할 것들은 하지만은 밥은 혼자 먹고 집에 와서 나 혼자 놀고, 만나는 친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될까 말까? 친한 친구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만나면 반갑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횟수들이 많지 않고 좀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막 고립이라는 게 막 은둔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만나더라도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보지만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청년기에는 연결하려면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연애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놀고 혼자 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거듭되다 보면은 좀 고립되어 가는 부분, 누구나 고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들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불안하니까 계속 조금 리스트업, 해야 할 일을 적는. 워낙 또 우리 요즘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뭔가 갓생 살고 뭔가 레벨업하고 성장, 최근 트렌드가 성장이 많았잖아요. 그 다이어리 막 빽빽하게 예쁘게 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 쓰면 불안하고
근데 또 우린 이걸 다 못하거든요. 지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이 있고 한데 이걸 또 안 하니까 또 죄책감이 느끼고, 그러니까 적어서도 불안하고 못하니까 봐. 근데 또 안 적으면 또 불안한 이런 특징들이 있는 사례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또 우리가 되게 시간에 강박이 많아요. 이때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는 게 또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분이 했던 말이 이제 당분간 안 적고 싶은 날은 그냥 안 적기. 이렇게 되면 즉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박 사고, 강박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인 게 되게 불편하고 불안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거.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안 적고 그냥 적어둘 때 그냥 툭툭 적어라 라고 했었고, 한 분은 또 너무 빼곡하게 적어서 이제 얘가 불안감을 주는 거죠.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만 적기. 꼭 해야 되는 거. 그냥 오늘, 그리고 내 컨디션과 내 상황에서 일하고 나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한 가지만 적기. 이런 식으로 제가 솔루션을 주거든요. 불안할 때는 결국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 향을 쓰기도 하고, 많은 좋은 방법을 명상? 네, 그 명상도 뭔가 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호흡, 그냥 잠깐 해보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불안하면 계속 뭔가 동동 떠 있고 뭔가 정착 안 된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잠시 쉬어가고 좀 정착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방법도 찾아보고 하죠. 사소한 불안에 의해서 이렇게 상담사님 찾아오기도 하네요. 사실은 진짜 누구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우리가 좀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한 20살 됐을 때, 아니면 직장 가거나 뭐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아이 낳거나, 우리가 특히 성인이 됐을 때 저는 한 번쯤 봐도 청소년기도 좋고 그냥 나를 케어하는 정도로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상이 생기고 또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그 가치관이 진짜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잘 정리하면은 굉장히 나답게 이제 딱 파워풀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연애하면서도 이제 부딪히거든요. 이제 나는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랑 만나다 보니 각자 다른 사람이 만나다 보니 소통 방법이라든지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 이런 표현 방식들에서 부딪히거든요. 당연히 부딪혀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그걸 이해하고 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은 정말 재밌게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